청도군이 도입한 민원 안내 로봇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봇 사용법을 알려주는 인력이 따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있으나 마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근 안동의 대표 향토 음식인 찜닭과 하회마을 등 전통 문화를 재해석해 만든 디저트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운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경주시 강동면 공용주차장이 66면 규모로 확장돼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경북교육청이 2026학년도 경상북도 공사립유치원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공립 512명, 사립 25명이 합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청도군이 도입한 민원 안내 로봇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봇이 민원인을 안내하기는커녕 오히려 로봇 사용법을 알려주는 인력이 따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있으나 마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도군청 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민원 안내 로봇 세로마입니다. 2023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 2,500만 원을 지원받아 도입됐습니다. 음성 인식으로 민원과 청사, 관광지 정보를 안내하는 기능을 갖췄지만 정작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AI라는 간판을 달고 오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AI 간판만 달면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혁신이라는 좀 이름을 붙이신 것 같은데 혁신이 아니라 저는 이게 사실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최초에 할 때 1억 몇천만 원 들어갔고 수리하는데 또 몇천만 원 들어갔고 매년 2천만 원씩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효용성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청도군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로마의 활용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청도군 의회는 로봇이 민원을 안내하기는커녕 로봇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주는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로봇의 기능이 민원 유형이나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실은 이 로봇을 활용하기가 힘들어서 또 직원을 불러서 이거에 대한 어르신들을 또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안내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또 낭비인 것 같지 않습니까? 직원이 또 불러서 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는 세로마를 단순 전시물로 둘 것이 아니라 민원 유형에 맞는 콘텐츠 보완과 실질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의 상징으로 도입한 민원 로봇이 예산 낭비의 상징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주시가 강동면 공용주차장 확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1238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기존 23면이었던 주차장을 1층 2단 구조로 넓혀 총 66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포항시와 맞닿은 강동면은 유동인구가 많고 행정복지시설이 밀집해 상시적인 주차 수요가 높았습니다. 새로 조성된 주차장은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경북교육청이 2026학년도 경상북도 공사립 유치원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공립 369명, 사립 11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 총 1,140명이 응시해 공립 3.02대 1, 사립 2.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공립 512명, 사립 25명입니다. 2차 시험은 공립의 경우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 3일간 경산에서 진행되며 사립은 각 법인에서 자체 진행합니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28일 경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안동의 대표 향토 음식인 찜닭과 하회마을 등 전통 문화를 재해석해 만든 디저트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운 경험이 되고 있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찜닭파이는 찜닭에 들어가는 모든 거의 재료가 다 들어가면서 찜닭 맛을 그대로 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건 파이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 수분감을 많이 날리고 파이에랑 잘 어울리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약간 매콤하고 짭조름한 맛이 나와서 일단 처음엔 굉장히 놀랐고, 근데 식사빵이어서 오히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왜냐면 요즘에 너무 단 음식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색다른 맛으로 느껴져가지고 재밌으면서 맛있었어요. 우리 마을의 분들도 이런 공간을 활용해보고 이용해봄으로써 문화에 뒤처지지 않았다, 또 현실에 따라간다, 또 이런 데 와가지고 또 뭐 찜닭파이라든지 또 영양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맛보시면서 상당히 만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디저트를 드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안동 찜닭파이와 그리고 하회 양갱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사상 첫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에 여전히 부족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 국회는 지금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국회의원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이제 처음으로 20조 원 넘기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농업 현장에서는 예산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림부 예산 20조 시대에 대해서는 이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 예산 전체 규모를 비교해 보면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농림부에서 추진한 그 예산들을 보면은 사실은 기존에 해왔던 정부 사업을 조금 확대하는 수준 이 정도일까? 정책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농어촌 기본소득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시범 사업인 규모인데 정부 예산의 규모만 2,340억 규모가 지금 추진이 됩니다. 사실 농촌 현장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공익경축부제라든지 또 살수급 안정 대책 예산들은 정부 안보다는 한 3천억 가까이 삭감이 됐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하셨는데 공동영농 예산이 좀 터무니없이 적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요? 공동영농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먼저 시작이 됐지만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 농업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인 일종의 규모와 기계와 또 첨단화를 통한 그런 영농을 통해서 우리 농업의 생산성이라든지 농가의 소득을 이렇게 개선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업 소득 모델인데요. 이번에 예산이 25억 5천만 원입니다. 농림부 예산의 0.01% 규모에 불과한데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번에 6개 장소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예산상 그 수요가 무려 91개 시군에서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더 정책적으로 또 입법적으로도 필요하다면 보완해 나갈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에 관련 질의도 이제 했습니다. 법안도 발의를 했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보고 계신 건지요?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하고 해당 근로자를 농가에서 이렇게 이제 요청을 받아서 1일 단위로 공급하는 사업인데 현행 법상 이 외국인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국민연금이나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이 사실은 현장에 잘 맞지 않는 겁니다. 이분들 계절 근로자분들은 보통 짧게는 5개월, 길게는 8개월 정도 일하고 다시 돌아가거든요. 입법적으로 이걸 정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법이라든지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등을 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의는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통과는 못한 사항이고요. 공동영농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현안 과제나 혹은 또 지역 현안 중에서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요? 지난번 LH 그 투기 사건 이후로 시행된 농지법 이후에 농지 거래 건수는 무려 48% 가까이, 또 거래 면적은 45%, 실거래 가격 측면에서는 30% 내외가 폭락됐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절반 이상으로 폭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 농촌의 가장 그 최대 자산인 농지 거래가 이렇게 꽝꽝 묶어 놓다 보니까 농가 목돈 마련 저축 금액 관련된 계좌가 무려 최근에 17,000여 계좌나 해지가 됐어요. 여당인 민주당 또 정부 측도 이거 소극적인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앞으로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에 어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 이제 항소장 제출을 했는데요.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혹시 한 말씀 하신다면요? 그런 국회 투쟁이 결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아보고 싶어서 저는 항소를 했고 앞으로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결연히 지켜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가 K2 민군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회를 열고 군공항 이전에 따른 민군 상생 모델 구체화에 나섰습니다.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공항 신도시 조성에 따라 유입될 군 장병과 가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복합시설로 체육시설과 돌봄시설, 커뮤니티 라운지 등 다양한 공간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